안녕하세요, 텐토르입니다. 오픈 시에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어떤 가게를 어떤 위치에 구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합니다. 일단은 내가 어디에 사는데 그 사는 곳 주변으로 좀 구하고 싶다, 이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사는 곳을 옮기더라도 자리가 좋으면 옮겨야죠. 일단은 일 따라 가는 거지 집 따라 일이 가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많이들 고민들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내가 사는 곳을 무조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사는 곳을 일단은 먼저 점검을 하겠죠. 랩핑 업체가 얼마나 있고 시장 가격이 어떤지.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가격이 무너져 있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난립해 있는 곳도 굉장히 많고, 그런 걸 모든 걸 갖다가 다 감안하고 시장 조사를 한 다음에 지역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고요. 가격이 깨지지 않았으면 업체가 많다고 해서 그 지역이 나쁜 건 아니에요. 업체가 많으면 수요도 많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업체가 많은 거고요. 다만 업체가 많으면서 시공 금액이 깨져 있는 지역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들 하세요. 보증금하고 월세는 구하기 나름이겠죠. 저희 랩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사거리 한 복판에 크게 지어놓고 간판도 크게 해가지고 화려하게 전면 통유리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러면 좋겠죠, 여유되면. 세가 굉장히 비쌉니다. 가능하면 세가 싼 곳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차 타고 지나가다가 저기 랩핑집 있네, 심심한데 오늘 랩핑이나 할까? 이렇게 랩핑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산골짜기에 있든 구석에 있든 일단은 홍보 활동을 통해서 그 업체가 얼마나 신뢰가 가는지, 얼마나 많은 작업을 했는지, 그리고 후기는 어떤지 이런 거 다 살펴보시고 손님들이 업체를 선택을 하세요. 일단 금액은 둘째치고 그 업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본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편인데, 그래서 조금 돌아앉아 있고 조금 애지더라도 넓고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세가 저렴한 곳을 고르는 걸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교육생들하고도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데, 화려하고 큰 곳보다 처음에는 좀 리스크가 적은 곳, 이런 곳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랩핑 교육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부분이 공식 질문들이 있는데, 그 공식 질문들 중에 하나가 랩핑집을 하면은 얼마나 버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마다 틀리겠죠. 지역마다 틀리고. 하지만 최근에 랩핑집을 오픈하신 교육생들 분들 중에서 기준을 얘기 드리면 보증금 2,000에서 3,000 사이, 월세는 150에서 200 사이, 요 정도가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평균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테리어는 1,500에서 2,000 정도, 이렇게 이제 많이들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은 오픈하고 한 뭐 3개월 정도는 준비 기간이라 그래서 뭐 월세만 뽑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편적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오픈하신 분들 보면 오픈 전에 교육 받으시면서 홍보 준비를 미리 하십니다. 그래서 블로그도 짬짬이 계속 쓰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미리 홍보를 하고 계시다가 오픈과 동시에 주소와 전화번호 오픈하면서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최근에 오픈하신 분들은 첫 달부터 적자 보신 분들이 없어요. 다들 요즘에 좀 영리하게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잘 하시더라고요. 오픈한 지 1년 미만이신 분인데 순수익 1,500에서 1,700 정도 지금 하고 계시고, 뭐 굉장히 높은 거예요, 순수익으로. 그 정도면 처음에 3,400만 순수익 올려도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뭐 많이 버시는 분들은 1년도 안 됐는데 1,500, 1,700 그 정도 보시고, 월 4, 500 버시는 분도 계세요, 순수익으로. 근데 그거는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하느냐, 또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순수익이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외형 매출이 커요. 전체 랩핑 위주로 작업을 하시면 일단은 몸이 많이 지쳐요. 그래서 영리하게 이제 작업하시는 게, 전체 랩핑을 잡아놓고 약간 기간을 여유 있게 손님한테 받아놓고 오후나 저녁부터 전체 랩핑을 합니다. 낮엔 뭘 하느냐, 부분 랩핑을 합니다. 부분 랩핑은 손님이 오셨을 때, 전화가 왔을 때 바로 지금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바로 지금 됩니다 라고 해야 저희가 이제 잡아서 하는 거지, 지금 전체 랩핑 하는데 바쁘니까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오세요, 예약하고 오세요. 근데 부분 랩핑 거의 안 기다리세요. 물론 뭐 그 업체가 굉장히 유명해서 꼭 나는 여기서 할 거야 라는 손님의 마인드가 있기 전에는 보통은 비슷한 금액대에 다른 집에서 합니다. 그래서 부분 랩핑은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마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체 랩핑에 비해서 전체 랩핑을 미루더라도 부분 랩핑을 먼저 해야 좀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져갈 수 있고요. 낮에는 부분 랩핑을 하고 밤에는 전체 랩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피곤해도 저녁 때 뭐 밤새 이렇게 전체 랩핑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보통 이렇게 오후부터 하면 그래도 금방금방 해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좀 많이 벌 수 있고, 그리고 PPF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가가치예요. 생팩 같은 경우는 뭐 25만 원짜리도 있고 35만 원짜리도 있고 45만 원짜리도 있고 2종이냐 3종이냐 4종이냐 5종이냐 6종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른데 이런 거 금방금방 합니다. 그리고 또 금액도 괜찮고 시간 대비해서 PPF는 이제 생팩은 기본이고 이제 프론트 패키지라 그래서 앞범퍼, 본닛, 프론트 양쪽 휀다 그리고 생팩 포함해서 이제 프론트 패키지인데 프론트 패키지는 이제 필름 등급에 따라서 이제 중간 등급은 180에서 200 사이 받으시는 데도 있고 250까지 받으시는 데도 있고 필름에 따라 틀립니다. 상급 필름 같은 경우는 250부터 350까지 다양해요. 그리고 작업도 거의 보통 당일에 끝나고 그러니까 마진으로 보면은 전체 랩핑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PPF는 빠질 수 없는 기술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 PPF는 PPF의 이제 최상위 모델인데 루프스킨도 많이 하시고 전체 랩핑도 많이 하세요. 블랙 PPF로. 루프스킨 같은 경우는 이제 PVC 필름이 줄 수 없는 아주 고광택의 필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사도 정반사, 오렌지 필이 없는 유리 같은 그런 반사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PVC는 스크래치가 누적이 되면 수명이 다 되지 않아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블랙 PPF 같은 경우는 수명이 다 할 때까지 깨끗하게 타실 수 있어요. 스크래치가 나지도 않지만 난다 해도 복원이 되는 기능이 우레탄이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나고요. 스킨은 손님들한테 보여드려요. PVC도 보여드리고 PPF도 보여드리고 근데 고르라고 하면 금액 차이가 월등히 PPF가 훨씬 비싸지만 PPF를 고르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PF 교육은 무조건 받아서 PPF를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금액은 잘 벌면 좋겠죠. 잘 벌면 좋겠는데 너무 또 무리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돈에 눈이 멀어서 낮에는 부분 랩핑하고 오후에는 또 전체 랩핑하고 이러다 보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많이 지쳐요. 몇 년 하다 보면은 이제 돈도 싫어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몸이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이 재미없어지겠죠. 이 일은 재미없어지면 그냥 돈만 보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어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일이 주는 행복감을 계속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게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운영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시냐 하면 나는 똥손인데 과연 이 일을 배울 수 있을까? 교육 받으면 저도 잘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는데 나는 손재주가 좋아서 난 금방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이 기술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인드로 오시는 진짜 손재주 좋으신 분들보다 나는 손재주가 없어서 고민이야. 근데 이 일은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훨씬 성공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손재주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설명을 해줘도 알겠어요.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쉽게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손재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저 사람보다 손재주가 적으니까 나는 더 많이 해봐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마인드 자체가 틀린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초가 더 탄탄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잘 극복을 하세요. 근데 교육받을 때 띄엄띄엄 그렇게 대충대충 못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라는 말을 했을 때 질문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내 샵 오픈해가지고 장사를 시작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수 있어요. 차라리 선천적으로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보다 없지만 노력으로 극복하는 분들이 훨씬 성공률이 높다. 그리고 손재주가 없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인드가 더 중요합니다.